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예. 민신태님, 어떤 행위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과 일체가 되어 행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은데 무라일체, 네. 모라일체라고 하죠.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신지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칙샌드비아이가 말한 인간이 몰입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 행위에 집중하면 인간은 되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네네. 실은 이 행복감이 몰입이 아닌 중독 상태에서도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예, 중독과 몰입. 그러니까 요즘 많은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몰입할 대상, 중독이 되는 대상,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은 근데 이게 중독과 몰입, 이 둘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행위를 할 때 모습은 비슷한데 사실 결과가 많이 달라요. 그 몰입이란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집중한 상태로 긍정적인 결과를 수반하지만 중독이란 어떤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결국 의존하게 되고 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중독과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장과 학업에 몰입해야 할 우리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서 학업 부진은 당연한 거고 충동 조절 어려움, 산만함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은행이나 식당에 가서 이제 뭔가 기다리시는 어른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엄청나게 몰입해 계시죠.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너무 궁금해요. 뭘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얼굴 보면 왜 난 저런 걸 못 찾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고 아닐까요? 맞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 진로 레시피는 부모님들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몰입해 있는지 혹은 중독돼 있는지 잘 관찰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한 방송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요. 신유진 한국마인드케어 연구소 교육팀장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청소년의 심리 상태와 그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모신 신유진 선생님을 잠시 이제 소개하자면요. 이제 아동 청소년 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 겸 웃음 치료사로 이제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독거노인, 이제 가족 관계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또한 마인드케어 연구소와 뜻을 같이 하는 마인드케어 북스 편집장도 맡고 계십니다. 자, 신유진 교육팀장님, 신유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요즘 제가 핸드폰 이야기, 그러니까 좀 학부모님들 정말 관심 많으시죠.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예전에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거 없이 옛날 분들은 어떻게 일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핸드폰 없이 어떻게 일했지?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핸드폰에 네. 관심이 많은데 청소년에 대한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분을 만나보면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우리 아이는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중독 수준까지 아닌가요?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근데 만나보면 또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닌데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보통 지나가는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죠. 최근도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네. 모바일, 그러니까 네네.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게임도 많이 하는데 요즘 아이들 참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죠. 그렇죠. 엄청 많이 하죠. 그 안에서도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노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안에서도. 네. 그럼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이제 일정 시간을만 사용해라. 아이들과 이제 지켜지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실제 아이들의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뭐 선생님께서 만나시는 아이들도 있고 연구 이제 이쪽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니까 보통 이제 게임하는 수준 보통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게임 사용을 할 때 중독이라고 했을 때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네. 네, 미국에 자, 이제 여러분 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네, 앞으로 네. 이제 8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5가지 이상을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좀 인터넷이나 게임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내 아이는 그런 사용에 있어서 좀 중독의 증상이 보이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같이 뭐 상담을 받으시거나 같이 좀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이들만 대상인가요? 어른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네, 항상 인터넷에 대해서 생각한다. 혹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생각한다. 항상 모든 것의 주제가. 네. 두 번째, 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처음에 이거를 여기까지만 해야지, 뭐 몇 시까지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쪽에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사용 혹은 게임 사용을 안 했을 때 혹은 줄이려 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혹시 실패를 한다. 네, 줄이려고 했는데 담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담배 이 단어를 담배로 바꾸면 다 그렇죠. 얘기가 되는 것 중독의 같아요. 메커니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끊으려고 했는데 네네네. 실패한다.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인터넷 사용, 게임 사용을 중지하면 불안하거나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 혹은 못했어 우울해한다. 네, 이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용 시간을 늘려야 게임하는 접속 시간을 늘려야 만족스럽고 뭔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약간 보상 심리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중요한 인간관계나 기회가 여기서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을 빠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과제를 안 했을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 사용 때문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네, 네. 이거 하느라고 그걸 못한 적이 있다. 네. 그런 경우 뭐 있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 네, 일곱 번째입니다. 네,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 내가 이거 컴퓨터나 이런 게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한다는 거를 숨기거나, 너 어제 몇 시간 했어 했을 때 원래 5시간 했는데 3시간밖에 안 했어라고 숨기거나 뭐 거짓말을 한다. 네. 이런 경우. 그리고 여덟 번째, 네, 문제로부터 내가 이런 거 너 그런 거 많이 하잖아라고 얘기했을 때 도피하거나 요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을 때 나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 이거 할래. 하고 이제 요거만 하는. 네, 그런 경우 이제 뭔가 거기서 벗어나서 게임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빠져서 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약간 술이나 담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8가지 중에서 네네. 5개 이상일 경우에 5개 이상. 예, 5개 이상. 4개까지 괜찮아요? 네네네. 네, 괜찮아요. 네. 당연히 이제 사람이라면 네. 뭐 스트레스 받고 했을 때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약간 거짓말하는 경우는 날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방어 기제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질 경우를 저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개 이상이면 중독 수준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의심해 볼 거죠. 수 있다. 네, 그래서 같이 좀 정도인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 하면 중독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사실 중독이라는 건 개인마다 되게 달라요. 네, 저희가 뭐 담배나 술을 또 따져 보자면 보통 어떤 사람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취하고 어떤 사람은 10잔을 먹어도 안 취하는 새벽 분들이 있죠. 3시에도 막. 네, 그런 것처럼 게임이나 이런 인터넷도 본인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5시간씩 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1시간씩 해도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뭐 이걸 내가 못하게 했을 때 너무 하고 싶고 정말 이걸 하고 못하게 해서 너한테 화가 나라고 하는 그 상태 그때부터가 이제 약간 빠져들었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 아이에게 우리 다른 거 하러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냥 네? 그러고 쿨하게 나오면 그건 아이가 많이 해도 중독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잘 끊고 나오는 그렇죠. 아이는 괜찮은 아이인데 1시간, 2시간을 하더라도 그걸 잘 끊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이제 매여 있는 아이는 조금 꼭 해야 되는 아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 다른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냥 뭐 질문 하나 드리자면 네. 한 어린이가 있어요. 한 어린이가 있는데 학교에 갔다 오자 모든
가방도 제자리에 놓고 완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숙제 완벽하게 해요. 네네.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가만히 이렇게 식탁 옆에 서 있습니다. 나 오락해도 돼? 오락을 위해서 뭐 앞에 있는 걸 한 거죠. 이거는 중독인가요? 중독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중독은 아니고요. 예. 전 봤을 때 굉장히 그 친구는 계획적으로 사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때, 뭐 그 친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본인이 해야 되는 과제들을 끝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좋은 방법이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네네. 그게 약간 동기부여가 되나 봐요. 그렇죠. 그 게임 자체가. 네네. 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걸 뭘 1시간을 해도 그 끊지 못하고 우울해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이 대략 어떤 심리적 상태를 보이는지 혹은 어떤 그 행동적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이제 우리 아이는랑 비슷하면 좀 의심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많이 불안해하죠. 뭔가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뭔가 불안한 증세가 온다거나 뭔가 초조해한다거나 빨리 이게 끝나서 뭔가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이게 빨리 끝나서 내가 그걸 하러 가야 하는데 이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주어진 이제 학교나 어떤 뭐 학원이나 이런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구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게임을 할 때 집중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뭐 책을 보거나 할 때 뭔가에 집중하는 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즐기고 있다는 건데 네. 즐기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끊었을 때 뭔가 불안하고 자꾸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나 뭐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ADHD 같은 것들도 사실은 거기에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근데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물 치료로도 뇌에 그렇죠. 어떤 이상이기 그렇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괜찮은데 게임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기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거의 싸움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만하라고 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두 가지죠. 싫어라고 얘기를 두 가지죠. 두 네. 가지. 화를 내거나 뭔가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 못하게 했어. 나 그럼 뭐해? 이제 난 즐거움이 없어졌어. 즐거움이 없어졌어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정도. 뭔가 다른 대체 방법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네. 나가 놀아라.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PC방 나가 가지. 놀 때 나가서 PC방 나가 놀 가지. 친구들이 밖에 없죠. 노는 방법이 다 PC방이죠. 네, 그게 문제죠.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예. 선생님이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자기가 지금 불안에 빠졌다. 청소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네. 이거 왜 뺏어 그냥 그거에 대한 분노 작용만 하지.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 내가 지금 집중력이 한쪽에만 매몰된 상태라는 걸 아이들은 인지 못해서 부모님 손을 잡고 올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부모님을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 부모님은 어떤 지점에서 그런 걸 어떤 수준인지, 어느 지점에서 시작할지를 하시는지. 네, 가장 궁금하신 것도 그걸 거고 이제 사실 보자면 그건 되게 어머니에 따라 달라요. 어머니와 그것도. 아버님에 따라 다르고요. 굉장히 개인의 차이, 사람은 정말 개인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만큼 예민하게 내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데려오시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미미하고 그냥 정상적인 아이도 있고요. 네. 그냥 정상적으로 게임하고 그냥 잠깐 뭐 그냥 게임하는 정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제가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결과를 이제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는 뭐 엄청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도 있죠. 근데 이제 대다수는 정말 끌려와요. 아이는 표정이 안 좋고요. 네. 그렇죠. 아이는 표정이 안 좋고 내가 여길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와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데려와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중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마다 다르고 사실은 중독이라는 건 그냥 저희도 모르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떤 분들 이런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 그게 매 주일에 매 뭐 이렇게 주말에 시작을 하는데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그걸 못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뭐 뭔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도 그거 빼고 난 그걸 꼭 봐야 돼. 요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어떤 경우에는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죠. 네, 왜냐면 거기에 중독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중독에 빠진 적 경험이 있다.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네, 뭐 이렇게 테트리스 게임 같은 걸 막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밤에 누우면 천장이 네모나잖아요. 거기에 제가 테트리스를 막 채우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로. 막 난 지금 노래하고 싶었어요. 띠띠띠리리. 네네네. 그런 소리까지 들리면 좀 너무 심각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뭐 제 친구들 중에는 네네. 당구대가 눈에 보인다. 그렇죠. 남자들은 그런 경우 있죠. 딱 누웠을 때 당구대가 보이고 딱 공 이렇게 두고 딱 큐대 쳐가지고 쭉쭉쭉쭉 뭐 몇 바퀴 돌아서 뭐 맞았어. 이런 연상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도 사실은 중독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 우리들 어머니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지나쳐 간 것처럼 그냥 한때 이렇게 빠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보면 내가 그걸 했었나? 그냥 좋은 기억이긴 하고 좋은 추억이지만 또 그때 좀 바보같이 그것만 열심히 했네. 이런 것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성장 과제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럼 심각하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SOS 기동대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다. 이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됐다라는 거 조금 한 몇 가지 사인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런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단법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법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가 계속 게임에 대한 얘기만 한다. 뭔가 얘기가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게임 얘기만 하고 혹은 엄마랑 약속 시간을 정해서 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하고 끊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너무 그런 모습이 길게 이어진다. 잠깐 상실에 있어서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좀 짜증을 부리거나 뭐 우회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뭔가 상실됐을 때 오는 그런 건데 그게 너무 길어지거나 하루 이틀 넘어서 막 엄마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왜 이렇게 게임에 빠지는 걸까요? 사실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서 그 어떤 게임에 테트리스도 사실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서 그게 자기의 어떤 삶의 행복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요, 게임이요. 우리는 모르지만 게임 산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게임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쫓아오고 있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바일도 뭐 엄청 많고. 뭐. 그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들이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정말 모든 마케팅이 다 들어가 있는 집합체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왜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들이 사실 큰 거가 뭐냐면 외부에서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걸 거기 안에서 채우는 거죠. 어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친구 관계가 밖에 없어. 나는 그냥 학교 다니고 할 때 내 주변에 친구들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우러러봐주고 뭔가 자기가 굉장히 높은 레벨이 올라갔다거나 이랬을 때 친구들이 그 안에서의 친구들이 당신 되게 멋있다. 어떻게 그것까지 했어요? 뭔가 만족감을 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만족감. 그리고 또 게임이라는 건 어떤 퀘스트들이라는 걸 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걸 할수록 굉장히 좋은 보상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걸 해냈을 때 주는 성과, 우리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뭔가 보너스 주는 것처럼 그런 걸 그 안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계속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서 뭔가를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취감, 내가 이걸 따냈어 이런 성취감도 있고요. 시험을 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욕구도 있네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내가 왜요? 1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주 소수잖아요. 1등하는 아이들은 거의 그래서 보자면 사실은 위험 신호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게임 아이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한다. 돈을 들이는 경우부터 시작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내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더 유료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유료로 결제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뭔 소리야? 지금 그것 때문에 막 길 밖에서 싸운다고 하죠. 현피? 현피. 네네. 밖에서 막 그걸로 실제로 나와서 맞짱도 하고 근데 이런다고 하던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게임을 할 때 그 타인의 어떤 인정을 욕구를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뭔가를 성취할 때 퀘스트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받게 되면서 어떤 자기 성취감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저가 아는 어떤 남자는 제가 아는 어떤 남자는 그 누구랑 같이 하지 않고 CD를 넣어서 혼자 게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어떻게 연결된 인정 욕구라든가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없지 않나요? 그 인정 욕구보다는 그 자기가 하는 성취감이죠.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런 이야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그냥 뭐 요즘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4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혼자 하는 게임이 더 많아요. 비디오 게임처럼. 신유 선생님 저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은데 게임 좋아하시죠? 네,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단어들이 너무 네.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 너무 나와가지고 네. 게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 선생님은 게임 좀 해봤구나. 그러면서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러면서 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기가 좀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해봤었고 선생님도 해봤어. 그것까지 재밌지.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하게 되면 좀 위험한 거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납득을 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저도 하면서 조금 저도 빠져들었던 때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땐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가 알아요. 허무하다는 걸 압니다. 어느 순간이 지났을 때는 이건 내가 아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내가 이거 해봤자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 게임이 사라졌다거나 자기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게임이 사라졌거나 그치. 뭐 이럴 때는 자기가 내가 이거 뭐 한 거지? 라는 약간 허무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느 정도 중독이 되셨는지 저요?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뭐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항해 시대나 이런 게임을 했었어요. 대항해 시대, 뭐 디아블로, 뭐 와우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는 대학 시절 때 게임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시간이 많아요. 네, 아이들도요. 그냥 보통 시간대 빠지지 않습니다. 방학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빠지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아이들 학교 보낸 어머니들 그리고 의외로 60대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빠지세요. 맞고뿐만 아니라 깜짝이야. 나 할아버지들이 막 디아블로 진짜로? 네네네. 와. 네, 정말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은 잘 안 돼도 되게 열심히 해서 뭐 아이템도 되게 좋고 엄청 좋으신 분들 많아요. 야. 네, 그래서 저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뭔가 저는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뭐 안 가본 곳의 뭐 지리나 뭐 이런 특산품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뭔가 교육하는 걸 통해서 뭐 어떤 이윤에 대한 얘기도 맞아. 어떤 이런 걸 했는데 사실 근데 요즘 친구들이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게 없는 것이 다 너무 공격적이고 뭔가 너무 이렇게 판타지. 네, 판타지고 그냥 정말 그냥 때리고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이런 것에서 오는 쾌감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 뭐 좋은 게임들도 있는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가 빠져 있는 것들이 다 약간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은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양질의 게임을 하셨다는 지금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다기보다 양질의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한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빠지게 되는 건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거에 빠지지 않나.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법으로도 나왔는데 몇 시 이후로는 샷다운제 있죠. 네, 샷다운제 그거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정말 게임을 한다고 폭력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그거는 사람의 기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제 공격적인 걸 보여주고 이래도 그냥 덤덤하게 넘어간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주변 친구들 중에 굉장히 유순하고 착한데 공포 영화를 즐겨 본다거나 뭐 이런 호러 영화 좋아하는 가족 중에도 있어요. 있어요. 저희.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뭐 막 자꾸 피가 난자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피를 난자한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의 기제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기본적으로 있던 것들이 좀 커지는 거지. 그게 뭐 그걸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공격성이 좀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게임을 그럴 하는 수 게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자아라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거를 알잖아요. 윤리적인 자아가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참고 있는데 게임을 정말 그 중독된 친구들을 보면 약간 그 자아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오래 해도 그런 뭔가 중독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아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미 나는 그거를 많이 어겼고 그런 것들을 자꾸 넘어선 친구들은 그걸 넘어서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한번 넘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그냥 그게 쉬워지면 계속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 게 한 번 쉬워지면 계속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처럼 게임 안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엄마랑 약속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머니와의 어떤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께서 아이랑 이런 어떤
어떤 약속을 하시고 컨트롤 하실 때도 공격적으로 하시면 그 아이는 계속 공격적으로 뭔가 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이라는 건 갑자기 컴퓨터를 꺼버리거나 네. 그렇죠. 뉴스에서 유명했었잖아요. 어떤 기자분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폭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전 본 적이 없는데 패러디를 많이 들었는데 딱 끄니까 애들이 우와 욕하는 그 그렇죠. PC방에서 웃어도 되나요? 딱 우와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저럴까 싶죠. 기사인가? 뭐 기자인가? 네, 이런 정말 검색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어. 뭐 요즘에 저도 이제 어느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네. 어머니께서 오죽하면 끄겠어요. 안 끄니까 껐죠. 어머니들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어서 껐는데 아이가 막 던지고 뭐 모니터 던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나요? 맞아.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개인 편차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독이라는 게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좀 걱정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걸 간섭 또는 이제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아이 잘못될까 이제 두렵기도 한데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부모님께서 아이를 인터넷이나 게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남편이나 이렇게 같이 가사 분담할 때도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랑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처럼 정해주는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 주셨었던 얘가 좋은 얘가 너가 학교 갔다 와서 잘 정리해놓고 너가 몸도 씻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교 과제들 있죠. 그런 거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 끝내놓고 그 이후에 하자. 오자마자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나 1시간이면 그거 다 끝낼 수 있어요가 아니라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으니까 그걸 끝내고 하자. 라고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가 그걸 못하면 엄마는 앞으로 너가 이걸 조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이거를 너가 잘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를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컴퓨터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안 했잖아. 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우리 그거 하기로 했었지. 라는 식으로 대화법은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몰아서.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안 쓰시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해주면 아이들은 네거티브로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일 신기한 게 3살이나 2살 때 애들 말 배우는 애들 있죠. 네네. 아니 싫어라고 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많이 쓰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하면 안 돼? 아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뭔데? 라고 먼저 해주시고 보고 이건 이거지 라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말을 할 때도. 네, 약간 좀 빗나갔죠? 다시 들어가면. 네네. 그래서 시간을 우선 정하거나 어떤 규칙이나 계약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아이들이 또 가족 간의 규칙은 또 뭘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단호하셔야 돼요. 네. 어머니께서 자꾸 그런 마음이 약해서 왔다 갔다 하면 엄마 뭐 내가 그렇게 했을 때도 그렇게 했던 엄마인데 뭐.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잖아. 라는 게 머리에 새겨져요.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럼요. 네. 어떻게든 빠져나가죠. 자기가 그랬던 시간을 되게 그 순간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못하게 하면 돼요. 그냥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원을 끈다던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거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아직 안 돼 있네. 그럼 이거를 할 때까지 엄마는 이거 켜줄 수 없을 것 같아. 네, 그렇게 먼저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내가 이제 들어왔는데 아이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안 해 있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네. 그럼 엄마가 몇 분 있다가 끌 거야. 몇 분 있다 껐으면 좋겠어. 아이들은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끌 수 없어요. 네, 지금 당장 끄면 안 돼요. 그게 또 규칙이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안전한 곳에서 꺼야 해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끝낸 후에. 그렇지. 네. 퀘스트가 중간에 끊어도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네. 뭔가 저장을 해야 되나 보죠. 네. 중간 저장. 해본 사람으로서 되게 화나요.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화를 내는 이유는 엄마 맘대로 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 여지를 주세요. 언제까지 끄자. 엄마 그거 끄고 나서 다시 얘기할 거야. 지금 엄마 화났는데 그건 지금 얘기하지 않겠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까지 끝내고 그럼 나오자.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텀을 주세요. 네, 그렇게 한 후에 시간을 줬는데 애가 안 꺼.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껐네. 그럼 엄마 이제는 전원을 뽑을 거야. 나중에 그때 없어지는 거 엄마는 먼저 한번
너에게 시간을 줬어. 너에게 선택을 줬으니까 이렇게 돼서 안 됐을 때는 엄마는 이걸 끌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네가 껐으면 좋겠어. 엄마 그 상황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먼저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 한 2번 정도 경고를 네, 근데 이렇게 해주는군요. 해주실 때는 네. 목소리가 높아지시면 안 돼요. 네, 목소리가 네. 높아지면 아이는 일단 자기가 혼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반항심? 반항이죠. 네. 네, 엄마가 나한테 화를 냈어? 그럼 나도 화낼 거야. 내가 뭐 말을 들어서 뭐해? 가 되면서 계속 엄마랑 기싸움 하는 거예요. 5살 아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네. 아이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중에 커서도 그래요. 어른들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됐을 때 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 약해져서 지금도 안 껐어? 엄마 그럼 좀 더 기다릴 거야. 그럼 걔는 우리 엄마 계속 내가 버티고 있으면 계속 늘어나 라고 돼요. 솔직히 아이가 오락하고 있을 동안 부모님은 쉬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이거 잠깐 저도 약간 얘기할 때도 말하는데 예. 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들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 핸드폰 뻘, 주면서 뻘. 뻘라든가 뭐 이런 거 해주시는데 유튜브에서.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에게 그 스마트폰 증후군 같은 걸 주죠. 너무 쉽게 접근.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것은 크게 영향. 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아닌데? 숟가락을 던져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이유식 그런 깍 있잖아요. 네. 애들 네. 그런 그릇만 던져줘도 엄청 놀아요. 그거 물고 빨고 거기에 빠져서 놉니다. 그걸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엄마는 그거 막 동물농장이랑 다를 게 없네. 네, 달그락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조용하게 애를 그렇죠. 이거 주시는 건데 그렇죠. 네, 네. 차라리 그냥 정리가 입에 물고 되니까. 빨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놀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바로 끄지 말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뽑아버리는 과정으로 마지막에 안 됐을 경우는 뽑아버리고 그 마지막은 이제 아이랑 근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약속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아이랑 결정을 해서 선택권을 주세요. 너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좋을까? 그걸 또 안 했을 때에 네네. 대한 얘기를. 그래서 네. 선택을 어머니나 부모님이 하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뭔가 너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럼 나 용돈 주지 마세요. 혹은 혹은 네네. 뭐 그럼 내가 이거 안 할게요. 뭐 이런 것들을 적으면 그걸 다 적으세요. 계약서 쓰듯이 정말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할 때는 우리가 보상도 있지만 벌금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정하셔서 아이랑 정한 선에서 하시면 돼요. 지장 찍고. 네, 그런 건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가르쳐 주신 거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도장을 공증 받고 아이의 도장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할머니 가족 도장. 할아버지한테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 공증 받고 막. 그건 되게 좋은 어떤 경험입니다. 네,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런 약속을 어기면 정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그걸 꼭 하시면 돼요. 네, 거기서 뭐 뭔가 좀 기다려 주신다거나 이거 이렇게 했지만 엄마 좀 봐줄게. 오늘 잘했으니까 봐줄게. 그러면 우리 엄마 내가 뭔가 잘 해주면 그런 거 봐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또 계산해요.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끄시는 것도 사실은 그 조항을 어머니께서 정하지 마시고 아이랑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먹힐 경우에는 경고를 먼저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것까지 안 했어. 그럼 엄마는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야. 엄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되겠니? 그럼 애는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 너가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얘기해 보시고 안 되면 끊으시는 게 좋아요. 뽑아버리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대화인 거예요. 네. 대화를 하시면서 사실 아이들도 본인을 그렇게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줄 때는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 뭐 텔레비 어디 나오시는 이 모씨께서 아이를 키우시는 방법 중에 선택권을 주죠.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과자 먹을래? 쌍둥이. 네. 네. 쌍둥이. 이휘재 씨요? 그렇게 얘기해 주나요? 그럼요. 네. 네, 이휘재 씨가 저희 방송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이휘재 씨랑 이동국 씨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되게 화제가 이야기가 SNS 되고 있는 게 아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왔는데 자기 과자 큰 거 가지고 왔어.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다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아이는 계속 뭔가 좌절당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반항하고 막 바닥에 누워서 막 떼쓰고 이런 이유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거 먹을래? 이거 먹으면 너 이거 먹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네. 어떤 사람이 2시간 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그게 중독인데 어떤 사람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경우에 다르고 아이들의 경우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저희 이제 성인이라고 불리는 저희 기성세대들도 그런 시절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희 뭐 영화에서나 어떤 보는 것처럼 뭐 약물 중독 이런 단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게임에 대해서 게임을 잘 사용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고 그걸 위해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 컴퓨터를 끄시면 큰 반발이 네. 난다라고는 꿀팁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이렇게 하고 이제 PC방에 가잖아요. 네. PC방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데 집에서 훈련하는 애들이 PC방 가서도 훈련이 될까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다르죠. 아, 그것도? 네네네. 근데 아이들이 약간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 PC방 갔을 때 뭔가 자기가 제어하지 않고 끝까지 놀아본 그게 있다면 걔네들은 계속 거기 갈 거예요. 한 번의 경험. 네,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제한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외출 시간에서 너 어디에서 어디 몇 시까지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물어보시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올 수 있도록 어떤 규칙과 네, 그런 게 다 대화죠. 네, 먼저 물어보시고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몰입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나와 타인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몰입이지만 나와 타인 그러니까 가족 간에 내지는 뭐 형제 간에 내지는 교실에서 이제 불행을 만드는 것은 중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행동이 주변을 그러니까 가족을 교실을 힘들게 만든다면 한 번쯤 우리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찰해보고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임만큼 중독 성향이 강한 스마트폰 중독,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분들 아주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